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29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시사점도 많고 조금 감동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이트가 멕시코에 있는 공장에서 첫 이제 회사 자체 신발을 만들었는데 제품이 품질이 좋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던 중에 그 미국에 있는 일본 종합 상사와 이야기를 오간 끝에 이 종합 상사가 당신 회사는 분리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 일본의 판매처와는 이제 판매 거래를 끊고 따로 우리가 이제 공장, 이제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구해줘 줄 테니까 우리가 소개해주는 이제 공장지로 가봐라. 이제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필라이트는 이 종합 상사가 너무 밀어주는 것에 대해서 왠지 좀 수상하기도 하고 좀 두려웠는데 이제 대화를 오간 끝에 이 종합 상사가 어쨌든 필라이트의 회사를 뭐 집어삼킬 계획은 절대 없고 4%의 이윤만 챙겨주면 우리는 더 바라지 않겠다라고 이런 조건을 받고 이제 일본에 있는 신발을 만드는 공장을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라이트가 그쪽으로 출장을 가서 이제 공장들을 살펴보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좀 이제 인사이트 있는 좀 내용이 나와요. 그 공장을 소개해주는 그 일본 사람이 있는데,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슈독이라 불리는 신발에만 미쳤다라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데, 여기서 필라이트가 되게 이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게 나옵니다. 그 공장 사람들, 그 공장 사장에게 되게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이 슈독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막 쏴붙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거래상에 사업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굉장히 무섭게 푸시를 가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필라이트가 이제 도중에 그러지 마라. 이제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책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도 아직은 이 블루리본 그 중소기업 사장이고 지금 갑질을 당해봤잖아요. 당해봤으니까 이제 그 아픔 때문에 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필라이트가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아니, 일본 사람들은 되게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다고 내가 읽은 책들에 의하면 그게 나와 있는데 막상 사업을 하고 이렇게 거래를 할 때는 왜 이렇게 거칠고 무섭게 다루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 양면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5개 정도의 공장을 살펴본 끝에 이제 그 물건을 만들어줄 공장은 이제 결정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필라이트가 이 신발 관련된 공장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이제 일본에 있는 오니츠카 타이거, 지금까지 신발을 공급해준 이 판매 회사가 눈치를 채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눈치를 채는 순간 곧바로 물건을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으면 당장 회사가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속여야 됐습니다. 무슨 뭐 첫 버전도 아니고 참 쉽지 않죠. 그래서 필라이트가 아내를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 간 것처럼 보여야 된다 라고 해서 아내를 불러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마음 아픈 모습이 좀 또 나옵니다. 아내가 인생 최초로 일본에 왔는데 하네다 공항이라는 곳에서 내렸대요. 근데 사람이 너무 이제 붐비고 북적북적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필라이트도 나중에 좀 이제 후회를 하는데 그 공항으로 이제 부른 것에서 후회를 하는데 여기서 그 유리로 된 이제 그 문을 열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아내가 거의 찡기다시피 하면서 이제 간신히 나왔대요. 나왔다가 필라이트 이제 만났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이제 여행의 여독과 이 피로감이 막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화장실을 아내가 가겠다고 하길래 필라이트가 갔다 오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한참 동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화장실 쪽으로 갔더니 거기에 이제 일본 여자들이 한 여자를 이렇게 둘러싸고 이렇게 서 있더래요. 주저앉은 한 여인을 보고. 주저앉은 여인이 이제 자기 아내였던 거죠. 그래서 공황장애가 이제 그 순간적으로 와가지고 아내가 이제 혈색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아프게 되는 일을 좀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 아내도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그 일본 그 판매처 회사에 그 기탐이라는 그 비서 있잖아요. 그 건방진 비서, 막 갑질했던 그 비서를 만나기가 너무 싫은 겁니다. 자기도 상대하면서 스트레스를 막 받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일본 회사를 당분간 속여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 물품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까지 갑자기 계약을 팍 끊어버리면 자기 회사가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오니츠카 타이거 회장이랑 또 만납니다. 만나기 싫었는데 만난 거예요. 만나고선
또 이제 또 기타미가 또 이 비서가 또 거들먹거리면서, 회장보다도 더 거들먹거리면서 되게 보기 싫은 모습이죠. 그냥 가려고 하는데 기어이 또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더랍니다.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필라이트와 아내는 이제 이 기타미라는 직원과 결국에는 식사까지도 하게 됩니다. 또 그것도 또 바로 또 금방씩 먹고 그냥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시간 질질 끌더래요. 더 싫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제 필라이트가 그 일본 그 회사에 그 후지모토라는 그 첩자 스파이, 그 힘없는 직원을 이제 숨겨뒀다고 했잖아요. 이 눈치 그 좀 힘없는 직원이 기타미를 좀 보내려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같이 옆에 붙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타미가 후지모토 같은 좀 힘없는 직원은 상대하기 싫어서 그제서 이제 가더랍니다. 자, 이게 고마워서 이제 그 필라이트의 아내도 이 후지모토란 사람에게 호텔에서 우리 같이 셋이서 그냥 한 방에서 일단 자고 가요. 너무 시간이 늦었습니다. 뭐 불편하실 거 없고 그냥 우리 조용히 그냥 같이 한 방에서 이제 친목 도모상 그렇게 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렇게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좀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또 뭐 세 사람이 한 방에서 이제 작은 방에서 함께 이제 잠을 자는데 이 후지모토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필라이트의 아내의 칫솔로 이빨을 닦고 나가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또 극혐을 하면서 혐오하면서 이제 발작제대 같은 게 나오는 아주 또 끔찍한 상황이 또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아무튼 이제 일본 회사와에서 이제 출장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이제 놀라운 바우먼 코치의 발명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신발을 만들려면 뭔가 차별화되고 구별화된 장점이 있는 신발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우먼 코치가 때마침 신발의 밑창에 대해서 이제 막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신발의 밑창을 만들어야 더 좋은 신발이 나올까 이러고 있는데, 아내가 와플을 이렇게 찍어내서 만드는 이걸 보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팍 떠오른 겁니다. 저 와플 기계? 저걸 어떻게 신발 밑창을 찍어낼 수는 없을까? 놀라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막 올림픽에 그 적용이 되었던 그 올림픽 그 바닥에 그 폴리우레탄으로 깔린 그 약간은 푹신푹신한 그 바닥 있잖아요. 꺼끌꺼끌 하면서도 푹신푹신한 그 바닥, 그 고무 그 재료를 와플 기계에 부어서 주염을 떠봤대요. 와플 기계는 당연히 당장 고장이 나버렸고요.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좀 탄력이나 이게 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이 바우먼 코치가 대단한 게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석고로 그 모양을 뜬 다음에 폴리우레탄을 부었더니 괜찮은 재질의 이제 밑창이 나온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운동화의 밑창이 그냥 문어발판 모양이든가 이제 물결 모양 외에는 없었대요. 근데 와플 모양의 훨씬 접지력도 좋고 재질도 좋은 폴리우레탄으로 된 신발 밑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발명해 낸 겁니다. 나중에 특허로 이제 그래서 합니다. 나이키에서. 그래서 요거까지 적용이 된 나이키 신발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음입니다. 뭐 만드는 과정까지도 그렇다 쳐요. 일본 회사는 다행히 눈치를 아직 채지 못했고, 의외로 기타미가 계속해서 뭐 회사를 팔아라 이런 재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더 충격적이고 얄미운 행동을 또 일본 회사에서 합니다. 들으면 혈압 오를 법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뭐 아무튼 신발을 이렇게 몰래 착수해서 이렇게 제조를 하고 있는데, 1972년 이제 그 미국의 시카고, 뭐 이제 중북부 지역이죠. 그 시카고에서 매년 뭐가 있냐면 신발 전시회를 열었대요. 세계의 유명한 이제 신발 회사들이 거기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신제품이라든가 그 우월한 제품, 기술이 들어간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필라이트도 우리의 첫 신발 나이키를 반드시 저기에 이제 전시를 해서 일단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우리 자체 신발을 알려야 된다.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시의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일본 회사에서 정말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우선은 이 오니치카 타이거에서도 시카고에 이제 신발을 이제 이제 전시하려고 이제 보내는데, 이 과정을 필라이트에게 전혀 통보도 하지 않았고요. 판매를 그동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신문에다가 대놓고 뭐라고 했냐면, 블루 리본은 곧 우리 회사에 이제 팔릴 것이다 라는 걸 대놓고 신문에 내버린 겁니다. 일본 회사에서 멋대로. 이거 너무 무리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 신문 때문에
일본 그 종합상사, 그러니까 이제 필라이트에게 공장까지 소개시켜준 이제 일본 종합상사에서 곧바로 전화가 왔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블루리본 팔 거냐고. 우리가 공장 소개까지 했고 당신한테 대출까지 해준 이유는 당신이 그 공장 선택한 다음에 신발을 직접 팔으라고 해서 사업 잘 되라고 대출금까지 준 건데 갑자기 이게 판다는 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서 그 일본 종합상사에서 막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필라이트가 당황한 중에 이제 마음을 침착하게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 잠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일본 회사를 속이고 이제 거의 이제 우리 한 번만 더 이제 판매 물량을 받으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일단 조용히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는 일본 판매 회사 오니치카 타이거한테 우리 회사를 절대 안 팔 거니까 제발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체의 신발을 만들면서 사업을 활장할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그 대출해 주시면서 거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 종합상사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 일본에 그동안 신발을 들였던 그 판매처 오니치카 타이거에서 또 한 번 더 건방진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신문에다가 블루리본 우리가 사버릴 거라 이렇게 기사를 내버린 다음에 또 전화를 해서 필라이트에게 자, 이번에 이제 그 오니치카 타이거에서 신발 출시를 할 때 당신들 회사는 이제 우리 회사 소속으로 다시 흡수가 될 거니까 이러한 것을 광고 전단지에 다 실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알아버려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기타미가 멋대로 전화를 한 거예요. 너무 무례하죠. 판다고 한 적도 없는데 팔릴 거라면서 이렇게 하고 자기 멋대로 너무 심한 갑질입니다. 근데 필라이트가 어쨌든 한 번 더 이제 물건을 받아야 될 물량이 남았기 때문에 참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미 우리 자체 제작한 전단지가 있어서 돈은 없고 새로운 전단지 만들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드디어 이제 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전시회가 열리는 날 바로 직전에 필라이트가 이제 황급하게 나이키에서 제작한 첫 신발을 이제 받는 그 날이었어요.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바로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전시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래요. 물론 오니치카 타이거 신발도 밑에 놨지만 피라미드로 이렇게 자신들이 만든 그 자체 신발을 더 눈에 띄게끔 이렇게 쌓았대요. 그리고 상자도 나름 이제 획기적인 상자는 정말 예뻤다라고 합니다. 획기적인 상자였어요. 그때 당시엔 신발 상자가 흰색이나 파란색으로만 돼 있었대요. 근데 필라이트가 왠지 우리 신발이 더 부각돼야 된다서 오렌지색의 이제 나이키 흰색 로고가 들어간 그 상자를 딱 정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눈에 띄어서 그 상자는 성공적이었대요. 근데 문제는 안에 들어있는 신발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바흐먼 코치가 발명한 대로 밑창 신발도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발의 가죽도 막 이제 광채가 돌게끔 만들었는데 그 반들반들한 그 광채가 왠지 되게 싸구려 천박한 느낌이 들었고 일부 이제 신발의 부위에는 물에 젖은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밑에 고무 폴리우레탄 들어간 그 밑창 그 재질도 그냥 바흐먼 코치가 와플로 찍어서 만든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재질에 나을 게 없는 그런 왠지 싸구려 느낌이 나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이키 그 로고가 비뚤어져서 붙어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천박하고 좀 이렇게 싸구려틱한 느낌이 나서 그 안에는 신발을 보고 필라이트가 이거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전시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을 때도 옆에 있던 아내와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모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멀리 이제 존슨까지 와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이제 이런 대화를 오고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필라이트는 그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자신도 두렵고 떨렸지만 일단 이 신발까지만 팔리면 우리는 무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전시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간 정각이 돼서 기자들이 이제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각 회사에 놀라운 신발들 이런 거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필라이트의 그 나이키 일단 상자 자체는 너무 눈에 띄니까 글로 기자들이 금방 몰렸답니다. 의외로 이렇게 막 오렌지색에 가지고 그냥 그동안 기존에서 보지 못했던 디자인이니까. 그래서 기자가 탁 붙더니 아니 이 신발이 뭡니까? 하니까 이제 필라이트가 이제 대표니까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뭐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니케라는 승리의 여신을 나타낸 로고입니다. 그래서 이 휙 지나가는 이 로고가 그 나이키를 나타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하니까 이제 또 필라이트가 이걸 우리는 스우시라고 부르는데 당신 옆에 누군가가 싹 지나갈 때 나는 그 소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렇게 미끄러지듯 신발이
편하게 여러분을 이제 지키면서 이동하게 해주는 그런 신발이 될 거란 뜻입니다. 설명도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근데 이 신문 기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 눈으로 정말 이 놀랍도록 신발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분석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드디어 신발 안에, 그 상자 안에 있는 신발들까지 살펴보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슨 그 직원도 이제 벌벌 떨기 시작을 하고, 필라이트도 이제 표정이 긴장되고 다 그러고 있는데, 의외로, 이 기자들이 이제 호평을 쏟아냈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이 신발을 사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영업사원 존슨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대요. 아, 이 신발은 아직 실험작이고 단점이나 빈틈이 많은 신발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 신발을 사셔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서 이제 되게 감동적인 고객의 답을 듣습니다. 당신들 회사는 정직하니까요. 이런 답을 들었대요. 그래서 존슨이 깜짝 놀라면서 정직하면서 정직이라는 뭐 우리가 정직하다는 걸 뭘로 증명을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놀랐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이제 그런 답변을 듣게 된 거냐면, 이게 되게 참 의도하지 않은 놀라운 기적 같은 상황인데, 필라이트가 뽑았던 영업사원들이 다 육상선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팔면서 같이 달리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신발을 단순히 팔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도 그 신발을 신어보면서 다 사용해보면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발은 이런 건 단점이고 이런 건 장점이라는 걸 솔직하게 다 오픈하면서 영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객에게 신용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나 이 고객들이 의외로 첫 주문량을 싹 다 사버리게 되는 이런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래서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당신들 블루 리본은 뭔가 혁신적이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회사가 아닙니까? 신생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허접한 신발임에도 인정을 해준 거고, 고객은 고객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쨌든 당신들은 정직하게 신발을 파니까 앞으로 이제 더 나은 신발이 오겠죠. 팬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족하고 흠이 많았던 첫 신발, 물론 이제 뭐 바우먼 코치의 놀라운 기술이 들어간 밑창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 신발이 팔리게 되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일본 회사 오니치카 타이거에서 길길이 날뛰면서 당신들 자체 신발을 제작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에 이제 더 거친 싸움이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어쨌든 필라이트와 존슨 그리고 여러 직원들은 우리 회사는 끝났다라고 하고 너무 저급 신발이 나와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한 영업의 성과와 정직한 경영을 한 결과 기자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서 첫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